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두 다항식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의미 있는 이게 이제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뭐 최고 차이 계수가 뭐 양수가 아닌 것이 혹시 나올 수 있는데 걔는 배제해라 이런 얘기죠. 예, 그런 얘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조건에서 보시면 fx를 x의 제곱 더하기 gx로 나눈 목과 나머지 다 나와 있으니까 검산식을 쓸 수 있잖아요. 자 그럼 검산식 한번 써봅시다. fx는 x의 제곱 더하기 gx로 나누었을 때 몫이 x 더하기 2이고 나머지가 g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네. 그런데 저번 시간에도 비슷한 문제를 푼 것 같은데 검산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숨어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나눗셈이 종료가 되었다고 하면 나머지의 차수는 제수의 차수보다 반드시 작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얘의 차수가 얘의 차수보다 작아야 한다는 얘기잖아.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gx는 몇 차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잖아. gx는 1차야 될 것 같잖아요. 맞잖아. 이것도 순차적으로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나름 직관이 있단 말이에요. 통찰력이 있어요. 이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걸 살려 죽이지 마. 알겠지? 해설지처럼 첫 번째 gx가 뭐 1차인 경우, 2차인 경우 이지랄 하지 말고 딱 사이즈 보니까 gx가 x 더하기 상수 꼴이면 앞에는 확실히 2차식인데 뒤에서 x가 x제곱으로 사라지면서 1차식이 되면서 나머지의 조건을 만족하는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보고 gx는 x 더하기 a 이어야 한다. 나눗셈이 정의된다고 할게요. 이걸 만족하지 않는 건 이제 검산식으로 써있어도 걔가 항등식이지만 나눗셈이 정의되었다고 하지 않아요. 무슨 말 덜 나눠진 거죠. 예. 나눗셈이 덜 된 나눗셈이라고 보통 보는데 그래서 gx가 이렇다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러면 검산식을 다시 한번 예쁘게 쓸 수 있겠죠. 왜냐면 저렇게 써있는 거 우리가 좀 알아보기 힘드니까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a 그리고 x 더하기 2 그리고 얘가 gx 더하기 x, gx 마이너스 x 이렇게 쓰는 게 더 편하지 않나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잖아. 그냥 합차 이용해 쓴 겁니다. 제곱해서 뭐 빼셔도 상관없고요. 네. 그 다음에 F0이 0이 아니랬나요? F0 한번 써볼까요? F0은 뭐죠? A제곱 더하기 2A네요. 이게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A는 0도 아니고 A는 마이너스 2도 아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죠? 네. 구하던 것은 F2인데 아직 A를 모르기 때문에 F2를 구할 수 없는데 마이너스 2를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잠깐만요. 마이너스 1 네, 나아 조건에 의해서 gx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죠. 근데 gx가 이제 x 더하기 a니까 맞잖아요. 인수정리를 쓰면 f-a는 a의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2 그리고 마이너스 a 제곱 이건 꼭 0이어야 돼요. 이걸 정리하면 뭐 나오죠? a가 0이 아니니까 a 약분해도 상관없지 않나? 그죠? a가 1 나오지 않나요? 맞아요. a 1밖에 안 됩니다. 예. 이 조건 이용하시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a 1 나온다. a 확정됐기 때문에 f2는 7 곱하기 4 그리고 5 곱하기 1 합이니까 33이다. 결국은 이 문제를 혹시 못 푼 친구가 있다면 뭐 때문에 못 푼 거 같냐면 이 나눗셈이 정의될 조건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유사한 문제가 또 있었죠. 네, 문제를 내는 입장에서 학생들이 나눗셈이 정의될 조건 나머지의 차수는 제수의 차수보다 반드시 작아야 한다 라는 사실을 알죠. 물론 알아. 모르는 학생 어디서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문제 풀 때 그걸 잘 사용한 친구들이 적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설명을 해주면 알아듣지만 본인이 문제 풀 때 그걸 떠올리지 못한다는 거죠. 네. 137번 보겠습니다.
그 고1 학력평가 30번 문제는 좀 귀찮은 경우가 꽤 돼요. 이거 이제 과거에 나형 고3 시험지하고 좀 비슷한 느낌인데 고1이 학력 격차가 좀 되게 심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 중학생 때 흑염룡이 찾아오잖아요. 좀 안 찾아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래서 중학교 때 그냥 그런 거 없이 성실하게 잘 공부한 친구들은 당연히 고1 수학 꽤 잘하겠지. 그리고 엄마 계모 같아 막 이러면서 방문 꽝 닫고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 뭐 중학교 개판 치기 때문에 중학교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고1 되는 경우도 많단 말이지. 그런데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들을 위한 시험지를 만들면 나머지 수학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럴 수 없잖아, 우리가 이제 공교육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적당한 난이도의 시험지를 설계를 하지. 그러니까 니네가 고1 때 모의고사 막 다 맞았다고 존나 우쭐거릴 필요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 흑염룡까지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시험지를 만들고 싶은 거야. 다만 모든 문제를 다 그렇게 만들면 열심히 한 친구들이 박탈감을 느낀다고. 너도 만점이야? 나도 만점인데? 야, 우리 만점자 100명이래. 이러면 진짜 되게 재미가 없을 거야, 공부하는 게. 그래서 한두 문제라도 좀 어려운 문제를 줘야 되는데, 또 어려운 문제를 생각하기 힘든 문제를 주면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못하는 친구들이 그 오답을 들었을 때 우리는 못하는 거구나, 포기,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귀찮긴 하지만 끈기를 갖고 끝까지 해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문제야. 이런 느낌의 문제를 내야 한다고. 나 이런 얘기 왜 하겠어? 니네 모의고사 시험지 받아도 그럴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는 풀어봤던 문제의 가능성이 높아. 지금 공부를 해본 친구들은. 그러면 풀어봤던 문제니까 이거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해서 풀 수 있잖아.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풀어봤던 문제 없잖아. 맞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라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문제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성심성의껏 계산하시면 된다. 약간 그런 종류의 문제입니다. 네. 모든 2차 다항식의 합이라는 얘기니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2차 다항식 px가 여러 개 있다는 얘기야. 그 여러 개를 모두 찾아내세요. 그리고 그걸 다 더하신 다음에 x-4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q4를 구하서 이 얘기잖아. 근데 그럼 나는 q4를 구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야, 모든 2차 다항식을 다 더한 다음에 거기다 4를 대입한 거랑 각각의 2차 다항식에 4를 다 대입한 거를 더한 거랑 차이가 뭐야 도대체? 없는 거 같잖아. 근데 전자는 2차 다항식 여러 개를 더해야 되잖아요. 근데 후자는 숫자 여러 개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미 이 단계에서, 아직 문제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알겠죠? 이 단계에서 나는 각각의 px에 대해서 4를 대입한 값을 다 계산한 다음에 그 상수들을 더해서 답으로 써야지. 이렇게 설계하는 게 좋지 않아요? 내 말 맞아 안 맞아? 니네가 일단 손가락을 졸라 움직이기 시작하면 머리가 덜 움직인다니까? 그러니까 손 쓰기 전에 설계 단계를 좀 더 잘하라고. 그냥 대충 각만 나오면 무조건 계산하지 말고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하지 말고, 설계 단계에서 조금 더 차분하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먼저 하고 시작하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첫 번째, P1과 P2의 곱이 0이다. 뭐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친구들은 방정식을 풀 줄 모르는 친구들이잖아요. 방정식을 인수하는 까닭이 뭐예요? 각각의 1차식이 0인 거에 합집합이 해집합이다, 이런 관점이니까. 그래서 얘가 P1은 0이거나 또는 P2가 0이다 라는 거고, 이 또는은 그리고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맞잖아. 그러면 여기서 무슨 생각하는 거야? PX는 x-1과 x-2 중에 적어도 하나를 인수로 갖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맞아요, 맞아요. 맞지? 예. 그 다음에 나 4차 다항식 px, 얘가 2차고 얘가 2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4차 다항식이겠지. 근데 이 4차 다항식이 x 곱하기 x-3으로 나눠 떨어진다. 그럼 위하고 똑같은 말이잖아. 이 4차 다항식은 x나 x-3 중에 적어도 하나를 인수로 갖는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조합이 다 발생되지 않아요? 그잖아. 맞아 안 맞아? 맞지? 다만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px는 x와 x-3을 동시에 인수로 갖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가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2차식이기 때문에 인수가 최대 2개잖아요. 근데 x랑 x-3 2개를 가지면 만족하지 않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걸 고려해서
케이스를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첫 번째, px가 x와 x-1 인수로 가는 경우, 그냥 이제 문제 푸는 거 이따 하고 이 케이스 분류는 잘해요. 알겠죠? 왜냐면 x-1은 x-2 둘 중에 하나 무조건 가져야 되니까 x-1을 갖는 애를 먼저 선택을 해서 x를 첨가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두 번째 선택은 내가 뭘 하겠어요? x-1을 첨가하겠, x-3을 첨가하겠죠. 그잖아. 그러면 x-1 가는 거 다 했으니까 이제 x-2 가는 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요게 이제 누락될 가능성이 좀 있는데, 여기 보시면 px 곱하기 px-3이니까 얘가 이 두 개를 인수로 갖는 경우라면 px는 x와 x-3을 둘 다 인수로 갖지 않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 않잖아요. 네, 뭔가를 놓쳤다면 5번을 놓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애당초에 이걸 해석할 때 머릿속에서 이 상황이 다 떠올랐어야 돼요. 이것 되고 저것 되고 이것 되고 이런 느낌인데, 이렇게 식을 쓰는 과정까지만 보면 이 문제는 약간 제 생각에 어떤 느낌이냐면 경우의 수 느낌입니다. 당신이 경우의 수를 싫어한다면 이 문제가 싫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여기까지는 사실 그 경우의 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분할이에요. 분할. 얘가 말하는 이 상황은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밖에 없다. 이 생각 해내는 게 경우의 수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들 뭐 더하고 빼고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게 핵심이 아닙니다. 알겠죠? 경우의 수의 핵심은 사건을 분할하는 거예요. 얘가 말하는 상황을 분할하는 거죠. 겹치지 않고 빠지는 것도 없이 분할하는 게 핵심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가능한 경우는 없어요. 없잖아. 맞죠? 안 맞니 얘들아?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는 거죠. 네. 뭘 하면 될 거 같냐면 이제 각각의 케이스마다 이 나의 식을 잘 봐요. 이 식을 떠올리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첫 번째 px는 x와 x-1 인수로 갔기 때문에 x-3이라는 인수는 얘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p3이 3이어야 되는 거죠. 이해됐죠? 예. 네. 그래서 이때 p3을 구해보시면 3의 2 곱하기 2니까 이게 3이려면 a가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px는 2분의 1 x, x-1이다. 이런 방식으로 5개를 다 찾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이제 똑같아요. 이 식을 보는데, 또 이 식을 보는데, px가 x-1, x-3이다. 그럼 얘가 x를 인수로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럼 p0이 3인 거죠. 그래서 p0은 3a인데, 이게 3이려면 a가 1입니다. 그럼 px는 x-1, x-3이 됩니다. 세 번째, 똑같아요. 생각해봐요. x, x-2니까 x-3을 px-3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p3은 3이어야 되죠. 네. 그럼 3a는 3입니다. 이 a도 1이고요. 그럼 px는 x 곱하기 x-2예요. 네 번째, px가 x-3을 인수로 간다면 p0이 3이어야겠네요. 계속 설명 안 해도 이해되시죠? 네. 그럼 2분의 1이에요. 이때 px는 2분의 1 곱하기 x-2, x-3이다. 다섯 번째, x-x-2 인수로 가지니까 x, x-3을 얘가 둘 다 인수로 가져야 되지 않니? 그러겠네. 그치? px-3이 x와 x-3을 둘 다 인수로 가져야 되거든? 그잖아. 맞잖아. 네. 얘를 이렇게 써보면 어떨까? 2a 이런 꼴? px가? 이라고 쓰는 게 맞냐? 더 2a면 내가 굳이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죠.
예. 이렇게 모양 바꾼 이유가 얘를 보고 바꾼 거거든요. 좀 쉽게 풀려고. 이건 꼭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편한 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얘가 3이어야 될 거 아니야. 제 말 이해하고 계시죠? px가 애당초 x-1과 x- 인수로 가지니까 얘가 x와 x-3을 인수로 가져야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모양을 x와 x-3으로 사실 나눈 거죠. 이때 몫이 a고 나머지가 2a예요. 그럼 2a가 3이어야만 이 3을 제거했을 때 px-3이라는 이 식이 x와 x-3을 인수로 갖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이걸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제가 심심해서 재미삼아 이렇게 해본 거예요. 왜 이런 짓을 선생님 합니까? 라고 하면 나도 생각을 조금이라도 더 해서 내 머리를 개량하고 싶을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평소에 하던 짓이 아닌 짓을 좀 해보고 싶단 말이지, 문제를 풀다 보면. 네. 그래서 이때 a는 2분의 3이고요. px는 2분의 3 곱하기 x-1, x-2가 되죠. 그리고 우리는 당초의 계획이 뭐였냐면 이걸 다 더하는 게 계획이 아니었어요. 여기다 4를 집어넣은 값들만 더하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Q4는 첫 번째 식에다 4를 대입하면 얼마죠? 6. 두 번째는 3이네요. 세 번째는 8이죠. 네 번째는 1이네요. 다섯 번째는 9입니다. 그래서 이만 더하시면 답이 나오는 거죠.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여러분의 풀이를 제가 존중합니다만 두 가지만 지키세요. 첫 번째, 내가 진짜로 생각이라는 거 하고 있는가. 알겠죠? 두 번째, 나는 이 풀이를 시험 때 사용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만족하지 않는 풀이는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내가 탄생시킨 나의 풀이라고 해서 막 존나 소중하게 안 바꾼 애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애들은 내신을 읽고 나서 꼭 바꾸려고 해요. 그냥 처음부터 바꿔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도 수학을 이 정도 공부한 저도 여러분들이 좀 좋은 풀이를 저한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괜찮은데? 나도 이거 할래. 이러는데 도대체 그거밖에 공부 안 해놓고 왜 자기 풀이 고집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B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네. C를 보죠. C가 중간에 막 50번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자, 얘가 뭐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라고 했는데 세 정수 ABC에 대해서 얘네 값이 뭐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얘를 보고 좀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특수한 경우의 인수분해 케이스 몇 가지 있죠? 몇 가지인지도 알아야 돼요? 몇 가지인지도 아셔야죠. 특수한 경우 인수분해 케이스 몇 가지입니까? 모른다고요? 특수한 경우 인수분해 케이스는 제가 분류한 건 7가지예요. 예. 첫 번째는 공통 부분을 치환하는 경우. 뭐 얘기하면 기억날까요? 알겠죠? 두 번째는 일부를 전개하여 공통 부분을 만들어내서 치환하는 경우. 맞아요? 네. 세 번째는 세 번째 뭐지? 기억이 안 나네. 완전 제곱의 차 형태를 변형하는 거? 이게 네 번째였던 것 같은데. 세 번째가 그거예요. 일부만 공통인수를 묶어서 전체 공통인수 만드는 거. 네 번째가 완전 제곱의 차 형태. 다섯 번째가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 정리하는 거. 여섯 번째가 인수정리 이용하는 거. 일곱 번째가 상반식입니다. 상반식 아시죠? 모든 항의 정중앙에 대해서 계수의 절대값이 좌우 대칭인 형태의 식을 상반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총 7가지거든요. 난 이런 걸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 게 기억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그때 생각나는 거 쓴다는 얘기잖아. 그럼 생각이 안 나면 못 쓴다는 얘기잖아. 아니, 나의 관점은 약간 달라. 특수한 경우에 인수분해를 만나면 어차피 이 7가지 안에 정리가 될 건데 이 중에 누구지? 라고 보는 거랑 넌 정체가보니 이렇게 보는 거랑은 생각하는 속도랑 정답률이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맞아요? 네. 선생님 방금
말해준 7가지의 유형을 적어야 되나요? 아예 안 적어도 돼요. 뭐 제가 계속 얘기할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공통 부분을 만들어서 취하는 형태가 아닐까. 보통 이제 여기가 숫자로 주어져 있죠. 진짜 인수분해 못하는 애들 이거 인수분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상한 얘기하고 이거. 어쨌거나 돼 있는 형태 아니고 어떻게 얘가 공통 부분이 발생할 건가라고 하면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전개하면 공통 부분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8 그리고 x의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0 더하기 a 이런 형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공통 부분을 치환한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이제 뭐 모든 학생들의 레벨을 아우르는 표현이고 제가 되도록 치환 안 하는 게 좋다고 했잖아. 그냥 x의 제곱 마이너스 9x를 한 문자로 바라볼 수 있잖아. 한 문자가 아닌데도 한 문자로 바라볼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28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9x 이렇고요. 여기가 160인가? 맞아요. 맞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저런 형태의 식이 나왔다는 얘기잖아. 어떤 식의 완전 제곱 하고 어떤 식의 완전 제곱이라니까 어떤 얘가 2차 식의 완전 제곱의 형태. 그러니까 내 생각은 얘가 어떤 2차 식의 완전 제곱의 형태고 이 2차 식이 1차 식 곱하기 1차 식으로 인수분해된 형태였기 때문에 지수법칙의 적용을 받아서 1차 식의 제곱과 1차 식의 제곱의 꼴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저 결과의 식을 보고 이런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얘가 2차 식의 완전 제곱꼴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가운데가 28이잖아. 그럼 160 더하기는 얼마여야 돼? 196이어야 되죠?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러면 A가 36이에요? 맞아요? 이 상태에서 해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9x 그리고 플러스 14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나? 맞냐 아가들? 맞잖아. 인수분해 뭘로 되니? 7이? 그죠? 그러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 x 마이너스 7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b가 마이너스 2고 c가 마이너스 7. 물론 반대도 가능합니다. 이런 거 토달지 말자. 선생님 c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물어보는 게 세개 합인데 뭐 그런 거 왜 궁금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세 개 다 더해서 답 얼마냐? 27?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유형이 잘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이걸 봤을 때 내가 당황하게 된다고. 최근에 내가 인수분해 많이 풀면 감각이 올라와가지고 이거 아니야? 막 사이즈 나오잖아. 근데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니네 고등수학 상을 맨날 하고 있을 거야? 근데 고등수학 상은 고3 때도 필요해. 그럼 내가 고등수학 상을 한 지가 되게 오래됐는데 마치 어제 한 것처럼 생각이 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준비해. 지금부터 이번 시험만 넘기면 된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내용을 잘 기억해서 나중에 내 자식에게 알려줄까? 아빠 이거 모르겠어 이러는데 야 아빠도 몰라 썰 치워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억이 나면 알려줄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저기 뭐가 하나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거였나? 87? (3)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밑면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 높이 주어져 있고 n인 정육면체로 조각낼 때 한 모서리가 n인 정육면체의 최대 개수는 이게 지금 약수와 배수에 관련된 문제 아닌가? 질문 학생 누군지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게 약수와 배수에 관련된 내용이죠. 이게 지금 n에 관한 식이 나와 있을 뿐이고 저기 숫자가 적혀 있으면 이게 초등 문제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인지 알죠? 가로 세로 높이가 얼마씩 돼 있는 정육면체를 이렇게 뭐 직면체를 정육면체로 도막을 만들고 싶을 때 최대 도막의 개수는 몇 개냐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약수와 배수와 관련된 문제라는 사실 감을 잡았어요. 그럼 다항식의 약수와 배수는 어떻게 구하죠? 일단 약수와 배수를 구하고 싶은 각 다항식을 인수분해 하셔야 돼요. 맞잖아.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셔야 되고 첫 번째 식이 인수분해 뭘로 되죠?
얘요. 안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네? 왜 안 되는 거야?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볼까? n제곱 3n n 더하기 높이가 이거다. 한 모서리가 n인 정면체로 조각날 때 모서리 길이가 n인 정면체에 취해되겠어. 남은 조각을 붙여서 정면체 만들 수는 없다. 3n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n 더하기 1 n 더하기 3. 이게 남아도 된다는 얘기니까 그런 거군요. 예, 죄송합니다. 예. 남는 게 없다는 줄 알았어요. 예. 남아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얘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얘가 이제 n 플러스 3이잖아요. 맞아요? 예, n 더하기 1이고 이 다항식은 지금 인수분해하려고 시도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제 공배수를 구해야 되는 그런 관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n 더하기 1과 n과 n 더하기 3과 뭐 이렇게 해서 뭔가 문제를 풀려고 시도를 해야겠죠. 근데 사실 얘들도 남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맞잖아. 얘는 n 남는 거 아닌가? 1 더하기 1 남는 거죠. 예. 빼버리고 n만 봐야 되고 한 모서리 길이 n이니까 n의 필수 관점에서 봐야 되니까 n제곱 더하기 3 n은 남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얘는 2 남는다고 봐야 되지. n이 3 이상이니까. 그러면 n세제곱 더하기 3n제곱 더하기 2n이라고 생각하고 얘는 그대로 써도 되고 얘는 n이라고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네요. 예. n 플러스 1 n 플러스 2 될 거 아니야? 얘는 n 플러스 3 될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뭐 한 모서리의 길이가 n이니까 n을 제외한 인수를 다 곱하면 되겠네. 그잖아. 1이라고 했을 때 최종 배수 구하는 거니까 한 모서리의 길이 1일 때. 그래서 얘의 최종 배수는 n 더하기 1, n 더하기 2, n 더하기 3이지만 한 모서리의 길이 n이기 때문에 얘는 빼줘야겠죠? 그럼 답이 얘겠네요. 이해되시죠? 약간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 문제긴 하네요. 뭐 어렵다기보다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얘는 이제 남은 조각이 있기 때문에 남은 조각이 뭐가 남을 건가를 생각을 해보는데 상수 2나 상수 1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n이 3 이상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뭔가 기억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날 수 있잖아. 이렇게 처음 보는 같은 문제를 만날 수 있잖아. 그래도 문제의 조건을 잘 확인해서 답을 찾아가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예. 된 것 같고 107번 볼까요? 이게 모르겠어요. 푼 학생은 되게 잘했어요. 푼 학생은 되게 잘했고 이거를 푸는데 실패한 애들이 너무 많아서 왜 실패하는지 난 이유가 너무 궁금했거든. 알겠죠? 네. 두 가지를 저는 이유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특수한 경우의 인수분해의 타입을 머릿속에서 돌려가면서 좀 시각을 관찰해야 된다. 그 7가지 중에 얘는 누구냐? 라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던 특수한 경우의 인수분해 중에 얘는 정체가 뭐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얘가 B의 모양이 안 맞네? 그러네. 이 상태로 맞추지가 않네요. 근데 4제곱이고 제곱이니까 약간 보기 차이 형태잖아. 소망이 있다면 저것들이 2였으면 좋겠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전개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2a 제곱 bc 그리고 2a b의 제곱 c 그리고 2a bc의 제곱. 이 오른쪽을 전개하는 이유는 저게 전개되어 있지 않고 저렇게 묶여있다는 건 전개했을 때 뭔가 걸릴 것 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항상 식은 여러분들이 특징을 발견하기 어렵게 주는 편이니까 모양을 바꿔서 좀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얘를 보고 드는 생각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아요. 얘의 정체가 뭐냐 도대체. 얘의 정체가 뭐냐. 얘의 정체가 뭔지 잘 안 보이는 학생은
이 공식에 대한 이해도가 좀 얕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식에 대한 이해도가 얕다는 건 못 외웠다는 뜻이 아니에요. 외워서 알고 있어요. 외워서 알고 있지만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라는 얘기죠. 그잖아. 사실 그 전개라는 행위는 물론 이제 우리가 빨리 하려고 외워가지고 하는 거지만 이걸 봤을 때 니네 머릿속에 이게 떠올라야 되는 거거든. 아니 거듭적으로 의미가 그런 거니까. 맞잖아. 그지? 그러면 전개할 때 니네가 여기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여기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곱한 행위를 하다 보니까 a제곱도 나오는 거고 ab도 나오는 거고 ac도 나오는 거고 ba도 나오고 b제곱도 나오고 bc도 나오고 ca도 나오고 cb도 나오고 c제곱도 나오잖아요. 다만 ab나 bc나 ca는 두 개 나오는 거지. 그지? 예. 이 과정을 역으로 잘 생각해 보면서 저걸 바라보면 저 아이의 정체가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제곱이다. 그러니까 이거의 일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를 전개하면 A제곱 B제곱과 B제곱 C제곱과 C제곱 A제곱만 나오는 건 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펼쳐 생각해봐요. AB, BC, CA 그리고 AB, BC, CA를 생각했을 때 똑같아요. 얘 중에 하나 선택하고 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걸 선택하고 맞죠? 예. 그리고 A제곱 BC가 나오려면 여기서 하나를 선택하면 A제곱 B제곱 나오는 거고 A제곱 BC를 만들려면 얘를 만들어야겠네요. CA하고 BC하고 아니 그냥 헷갈린다. 얘하고 얘를 전개하잖아? 누구 나와? A, B 제곱 C 나오지. 그게 지금 여기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BC의 제곱, A 제곱 BC도 나올 거고 A, BC의 제곱도 나올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처음에 썼던 그 식의 형태를 좀 유심히 보고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얘가 얘들의 항의 일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 무슨 말 이해되죠? 네. 그래서 이걸 전개했을 때 나머지가 저 위에 적혀 있네요. 이렇게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고 나면 무슨 생각도 하게 되냐면 그래서 왼쪽 애들이 A제곱, B제곱, C제곱, A제곱 이런 식으로 있는 거구나 라는 것도 생각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얘들 자체를 다 이제 왼쪽으로 모아서 정리한다고 봤을 때 얘랑 지금 같잖아. 맞잖아?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식을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전체의 제곱 그리고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전체의 제곱은 0이다. 이런 형태로 고칠 수 있죠. 맞는 것 같아요? 맞잖아. 그래서 이게 빼져가지고 A제곱 B제곱도 한 개밖에 없었던 거고 B제곱 C제곱도 하나밖에 없었던 거고 C제곱 A제곱도 한 개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주면서 니네한테 전개하라고 하면 이걸 잘 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런데 거꾸로 하니까 좀 어려운 거잖아요. 맞잖아.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분들이 할 줄 아는 인수분해 방식도 조금 어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냐면 기존에는 막 이렇게 하면 무조건 인수분해가 돼. 이렇게 방법을 익히는데 급급했다라고 하면 사실 원래 인수분해의 목적은 뭐냐면 어떤 형태의 식을 전개했길래 얘가 되었을까를 추측하는 거예요. 이 추측을 여러분한테 다 하라고 하면 존나 하기 싫어서 아무도 안 하니까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하는 방법 배웠으면 어느 정도 할 줄 알면 추측하려고 시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추측하려고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딱 어느 시점에서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 거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얘를 떠올리려면 두 가지 그 인수분해 형태 중에 골랐을 때 내 생각에는 이런 항들을 보면 일단 합차가 유력하단 말이야. 제곱 다 알고 있잖아. 어떤 식의 제곱에서 뭔 식의 제곱을 뺀 것 같다는 그런 의심이 들어야 돼. 왜냐면 내가 알고 있는 특수한 인수분해 형태를 바꾸려고 시도했을 때 얘가 제일 유력해 보인단 말이죠. 그러고 나면 얘가 완전 제곱의 차의 형태가 된다는 얘기야? 뭐 때문에 되는 거지? 그리고 이 항들을 유심히 보면 얘들의 정체를 알게 되죠. 얘랑 상관이 있구나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얘만 써준다고 능사가 아니야. 지금 이걸 딱 쓰는 순간 다 알죠. 저거군. 그잖아.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인수분해 식은 그냥 써주는 거는 적절한 풀이가 되질 않아요. 왜냐면 전개하면 똑같으니까. 그러네. 저게 답이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나중에 또 이런 상황 만나면 이걸 생각 못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또 만났을 때 이걸 생각을 하려면 특수한 경우에 인수분해에 대해서 좀 잘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인수분해를 할 때 그 중에 뭔가를 골라서 택한다. 이런 느낌으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원래 알고 있던 곱셈 공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공식이 다 마찬가지인데 아는 공식이면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잖아. 그럼 머릿속에 떠올려서 걔들을 좀 더 자세히 봐. 존나 싫은 얘기인지 알아 나도. 알겠죠? 예. 나는 알고 모르고 있는 약간 깊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원래 알던 것도 더 유심히 들여다보면 점점 더 깊이가 생겨요. 그렇잖아. 선생님이 앞에다 뭔가 풀어줬어. 이거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풀어줬어. 근데 와, 나 이거 처음 봤어. 존나 신기한데? 이런 경우도 물론 가끔 있겠지만 거의 없어요. 야, 나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나는 못했지? 이런 생각 드는 거 아니에요? 맞지 않아요? 와, 난 못하겠다. 저 새끼는 하지.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대부분은 나도 할 수 있는데 왜 나는 생각이 안 난 거지? 이거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다음번에 내가 저 생각을 하려면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거지? 이걸 고민하셔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해되는 친구들아? 나머지 뭐 인수분해는 어려운 거 없죠? 맞잖아. 합차니까. 이거랑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ABC가 삼각형의 3배의 길이니까 이건 반드시 양수예요. 0이 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얘들이 0이다 라는 것은 이게 0이다 라는 거고, 이게 이제 곱셈 공식 10번 공식의 일부잖아요. 세제곱에서 곱의 3배를 뺐을 때 인수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거의 형태는 변형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각 항 2를 곱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이 완전 제곱 3개의 합으로 쪼갤 수 있죠. 너 왜 이렇게 졸려하냐? 그렇게 노잼이야? 나도 알아. 여기 좀 노잼이야. 알겠죠? 네. 그래서 A는 B는 C니까 정삼각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재미없다고? 존나 노잼이라고? 좀만 참아. 2문제만 더 하면 되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두 2차 다항식 px, q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px와 qx 합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제곱의 합이 나와 있어요. 그렇군. 그러면 합을 알고 있고 각각의 세제곱의 합을 알고 있잖아. 아직 문제 읽진 않았어요. 근데 혹시 세제곱, 그러니까 두 항의 세제곱의 전개식이랑 관련 있는 문제인가? 이렇게 의심해 볼 만하지 않아? 맞죠? 그렇게 의심해 볼 만하잖아. px의 최고 차이 개수가 음수일 때 p2 더하기 q수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뭐냐면 px도 구하고 qx도 구하라는 얘기거든. 맞잖아. px도 구하고 qx도 구하라는 얘기니까 더 이게 굳어지는 거죠. 왜냐면 위에 거의 세제곱에서 아래 걸 빼잖아요. 그럼 결국 누구 남아요? 3px, qx, px 더하기 qx 이거 남잖아요. 그럼 px와 qx의 곱을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x에 대한 식으로 주어지는 거죠. 근데 오른쪽에 x에 대한 식을 인수분해에 성공한다면 px와 qx를 적당히 끼워 맞출 수가 있잖아요. 맞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세제곱하고 관련 있는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확신으로 굳어지는 생각이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문제 읽어보고. 그럼 64라는 게 저기 나와 있는 12x의 4제곱 더하기 24x의 3제곱 더하기 12x의 제곱 더하기 16 그리고 마이너스 12 곱하기 px, qx 하시면 되겠죠. 합을 알고 있으니까. 맞잖아요. 네. 그래서 px 곱하기 qx가 정리하면 얻어집니다. 마이너스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요. 무조건 인수정리 쓰지 말고 인수정리 쓰기 전에 그 세 번째 거 있잖아. 일부만 공통인수로 묶어서 전체 공통인수 만드는 거. 그게 적용이 되면 되게 꿀이란 말이야. 쌤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여기서 그냥 앞에 두 개의 항을 마이너스 x로 묶어보니까 x 더하기 2가 나오거든.
근데 나머지 항이 x 더하기가 나올 거 아니야. 무슨 말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x 더하기를 빼고 나머지를 적으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예. 그리고 저 3차식만 인수분해하게 되면 이건 인수정리 쓰시면 되겠죠? 예. 1 넣으면 0 되니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야, 혹시나 싶어서 물어보는데 아직도 조립제가 없으면 인수분해 안 된 친구 있냐? 이제 조립제와 안녕하실 때가 됐어요. 알겠죠? 조립제 딱히 쓰실 필요가 없다. 물론 내용은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모의고사에서 빈칸 넣기 나오거든요. 예. 근데 전 모의고사 빈칸 넣기를 제외하면 조립제를 쓸 데가 없거든요. 그냥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그 예측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인수분해랑 괴리를 같이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인수정리를 써서 x-1 인수인 거 알았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다가 어떤 2차식 곱해서 저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잖아. 얘랑 곱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당연히 x제곱 있어야겠죠? 근데 이 x제곱이 얘랑만 전개되겠어요? 얘랑도 전개되죠? 그럼 마이너스 x제곱 생기는데 쟤는 지금 x제곱이 없잖아. 없어야 되니까 여기 플러스 x가 있어야겠죠? 근데 얘가 얘랑만 전개되겠어요? 얘랑도 전개되죠? 그럼 마이너스 x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저건 플러스 x를 가지고 있으니까 플러스 2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상수는 자동으로 맞춰집니다. 왜냐면 인수정리가 성립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하시면 딱히 조립제가 필요하진 않다. 이해됐죠? 네. 그러면 두 2차당식 px, qx 이고요. px랑 qx 더해서 이제 4다라는 걸 감안해서 생각해보면 px가 이거일 것 같고요. qx가 이거일 것 같습니다. 그래야 더했을 때 4가 나오고 px의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인 상태가 되죠. 이해하시겠죠? 네, 이것도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찍어보는 거예요. 이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알겠죠? 안 나오면 조금 바꿔서 또 해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넘어가고요.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이 문제를 뭐 혹시 본인이 풀어서 맞았다라고 하면 좀 잘 푸는 거예요. 네. 이 문제를 풀어서 나는 이 문제 처음 보는데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풀어서 맞췄다. 그러면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좀 타고난 학생이다 라고 봅니다. 왜냐면 아까 풀었던 그 노가다랑 좀 달라요. 알겠죠? 네. 자, 두 자연수 AB에 대해서 이런 거 나오면 좀 고생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연수 조건이나 정수 조건 왜 주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실수 조건 문제에서 조건 하나를 삭제할게 이런 뜻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죠, 상대적으로. 예. 1차식 x-1을 인수로 갖는 다항식 p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계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인 서로 다른 세 개의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된다 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1차 인수를 하나밖에 안 줬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부터 벌써 어려워. 왜냐면 얘가 지금 식을 잘 봐요. 이게 그냥 4차식이냐? 아니잖아. 무슨 4차식인데? 3차항과 1차항이 없는 이런 걸 보기차식이라고 해요. 보기차 형태의 4차식이죠. 맞잖아.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근데 보기차 형태는 4차항과 2차항과 상수항밖에 없잖아. 그럼 뭐 기함수, 유함수 이런 거 안 배웠어도 보기차의 특징은 x의 값의 부호가 다르더라도 절대값만 같으면 똑같은 값이 얻어진다는 거지. 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얘가 인수라고 했으니까 니네 PA가 0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근데 P-A도 0이에요.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보기차 형태이기 때문에 x가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여도 식의 값은 똑같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그냥 4차식이군 이러면 이 생각 못 하겠잖아. 이거 왜 보기차지? 왜 3차항과 1차항이 없지? 얘의 의미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 뭐 기함순위, 우함순위, y축의 대칭이 이딴 거 안 배워도 PA가 0이니까 P-A도 0이구나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물론 학습돼 있는 애들이 훨씬 더 잘 생각하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어쨌거나 그냥 고일 수준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3차항과 1차항이 없는 4차 다항식이라는 것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도 식이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애당초에 우함수 판정할 때 어떻게 하는데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어서 판정하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굳이 그런 얘기 안 해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다 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 px라는 놈을 x-a와 x 플러스 a 그리고 남은 식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이 인수분해하는 과정도 여기가 이제 x의 제곱 마이너스 a라고 상상을 하고 이 뒤가 뭐가 있을 것인가를 추측 적당히 해보면 맞아? x의 제곱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x의 제곱 나올 거니까. 근데 마이너스 x의 제곱 나오잖아요. 맞아. 맞지? 근데 마이너스 ax의 제곱이 나오는데 저게 마이너스 290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고 저 b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a의 4제곱 마이너스 290 a의 제곱 더하기 b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b라는 거를 우리가 a제곱 곱하기 290 마이너스 a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이 b를 만든다고 생각하지 말고 a제곱 곱하기 290 마이너스 a제곱을 생각한다고 판정을 해보면 여기가 앞에 a제곱 있으니까 여기가 a제곱 마이너스 290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b 대신에 저걸 집어넣어서 식을 생각했다고?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뭐 조립식 해야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 두 번째 어려운 포인트는 여러분들은 이런 걸 쓰고 별 생각이 없습니다만은 별 생각이 없으면 안 돼요. 왜냐면 a제곱은 별 생각 없어도 돼요. b가 자연수니까. a제곱 어차피 양수여가지고 b한테 딱히 영향을 주는 건 아닌데 290 마이너스 a제곱은 얘기가 다르지. 290 마이너스 a제곱은 음수가 될 수도 있잖아. 맞아. 예. 그러면 안 되니까 얘가 무조건 0보다 커야 될 거 아니야. 같아도 안 돼요. 비자연수 조건이 위배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a가 자연수니까 289까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17까지 가능하겠네요. a의 범위를 얻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a의 범위를 얻는데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고 나중에 다시 왜 a의 범위를 찾아야 하는지 얘기를 해줄게요. 근데 가장 바람직한 건 저 식을 딱 보자마자 이러면 b의 자연수 조건 때문에 a의 범위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쌤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 생각을 못했더라도 나중에 다시 한번 원하는 찬스가 있습니다. 그냥 그 생각 못했다고 하고 이제 진행해 볼게요. 못했다고 하고 자 이렇게 왔어. 그 다음에 핵심적인 조건 우리가 아직 파악을 안 했는데 계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인 서로 다른 세 개의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가 된다고 했는데 얘의 계수가 정수인 다항식이고 얘의 계수가 정수인 다항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인수분해가 불가능해야 한다는 얘기죠. 정수 계수로 인수분해가 불가능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저 아이가 정수 계수로 인수분해가 불가능하다는 말은 이것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이게 이제 여기서 고민 다시 한번 하게 되죠. 봐봐. 얘가 양수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저게 양수면 인수분해 안 되잖아. 이게 양수 맞긴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얘랑 부호만 다른 애가 여기 있잖아. 아까 본인이 써놓고 기억 못하면 이제 못 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랑 똑같은데 부호 다른 애가 여기 있잖아.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범위를 검토하게 되죠. 얘 양수냐 음수냐. 저 b가 자연수니까 저거 양수여야 된다. 그럼 이거 무조건 음수다. 그럼 일단은 여기 음수가 붙어 있는 거니까 인수분해가 상식적으로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럼 인수분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정수로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얘기지. 그냥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말이 틀렸다는 거 아는 거죠. 범위를 알고. 얘는 정수, 계수, 인수분해가 안 돼요. 정수, 계수, 인수분해가 안 되는구나. 그냥 인수분해가 안 돼도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 알았으니까. 그 말은 a의 제곱 아니지 290 마이너스 a 제곱이죠. 부호 바꿔 생각해야 되니까. 제곱수가 아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렇죠? 그럼 a라는 건 결국 뭐냐면 이게 만약 제곱수라고 간주를 해보면 290 마이너스 a 제곱 제곱수니까 넘어가면 자연수의 제곱 더하기 제곱수가 290이라는 얘기잖아. 결과적으로 이 290이 두 제곱수의 합으로 표현된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찾아야 돼요. 근데 제일 빠른 게 1의 제곱 더하기
7의 17의 제곱이죠. 289니까. 예. 그리고 11의 제곱 더하기 13의 제곱이 가능합니다. 더 이상 가능한 게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찾으시면 돼요. 별거 아닙니다. 예. 그러면 A는 이 4개 중에 어떤 수도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니까 1도 안 되고 11도 안 되고 13도 안 되고 17도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네. 모든 다항식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모든 다항식의 개수는 누가 결정하는 거야? 이 B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머지 확정 개수잖아요. B가 달라지면 다항식 P가 달라지는 거지. 근데 B는 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A가 달라지면 B가 정해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A의 개수가 곧 B의 개수이며 B의 개수가 곧 P의 개수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지금 A가 범위가 이렇게 나왔는데 1, 11, 13, 17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4개 빼고 다 된다는 얘기니까 P는 1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B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아까 B가 비록 이렇게 써있지만 이 옆에다가 A의 제곱의 범위가 사실은 이렇잖아요. 왜 A 제곱의 범위를 쓰냐면 얘를 A 제곱에 대한 이차함수로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걸 보는 눈도 없는 경우가 많아. 왜냐면 함수는 꼭 X와 Y라고 써 있어야만 함수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두 변수의 관계식이 주어지면 걔는 무조건 도형입니다. 그게 함수인지 아닌지는 이제 식을 유심히 봐야 되지만 X, Y를 주로 쓰고 A, B를 주로 쓰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끼리 약속이 되는데 출제자는 이 약속을 잘 안 지켜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함수에 대해서 A, B를 쓸 수도 있고 방정식의 근에 대해서 PQ를 쓸 수도 있으며 지네 맘대로야.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런 인지를 잘 못하거든. 문자의 모양을 바꿔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개수는 A, B, C, 변수는 X, Y, Z, 그는 알파벳 감마잖아. 이 규칙을 본인들도 다 지키면서 쓰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문제를 낼 때는 깬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차함수구나. 그럼 이렇게 대칭축이 있는 거예요. 위로 볼록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예요? A제곱 얼마일 때니? 145일 때잖아. 근데 A제곱이 145라는 말은 A가 자연수가 아니잖아. 근데 A는 자연수여야 되니까 실제로는 이 이차함수의 모든 값이 다 되는 게 아니고 이 위에 A제곱이 제곱수인 점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점에 제일 가까운 A가 누구냐 이거죠. 당연히 A제곱이 얼마일 때요? 12의 제곱일 때죠. 144니까. 네. 이때 B는 최대가 되거든요. 그럼 최대값 Q라는 건 뭐가 되냐면 12의 제곱 곱하기 146인가요? 그래서 답 이쁘게 나오게 하려고 P가 13이었잖아. 12의 제곱 떨어주려고 저런 식을 구하라는 게 나오는 거죠. P-1의 제곱 Q 이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거 P-1의 제곱 곱하기 Q는 146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이건 이제 혹시 어렵게 느끼는 친구가 있을까봐 최대한 천천히 설명했어요. 충분히 이해되죠? 네. 다만 이걸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생각하셔야 되는 측면에서 이게 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놓칠만한 부분이 많아요. 이런 거라든지 보기차를 보고 P-A 또 0이구나. 그 다음에 이 관계식을 보고 A의 범위는 이렇구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가면서 하셔야 막힘없이 문제를 풀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잠깐 쉬었다 이어서 하죠.